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새벽에 눈을 떴다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켜고 QLD와 TQQQ부터 확인하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가족은 자고 있고 내일은 출근이고 몸은 피곤한데 손가락은 차트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바꾸자. 그런데 또 무너질 것 같다.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바뀌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정확히는 바뀌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오면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이 진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짐이 진짜여도 하루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늘 같다는 겁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하나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뀔 거라고 믿는 겁니다. 반대로 삶의 구조가 바뀌면 마음은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심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매일 아주 작은 승리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QLD와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두 종목은 단순히 수익률이 큰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습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품입니다. 오를 때는 내가 똑똑해 보이고 내릴 때는 내가 한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는 순간 투자 실력보다 먼저 생활 습관과 감정 습관이 드러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손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정을 충동적으로 하고 피곤하면 규칙이 무너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계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다. 나는 꾸준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 그런데 진짜는 이겁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꾸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끊기게 만드는 환경 속에 계셨던 겁니다.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무리한 목표를 잡으셨던 겁니다. 사람이 꾸준해지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작이 너무 쉬워야 합니다. 둘째, 끊겨도 다시 붙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목표를 세워도 결국 다시 원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인생을 바꾸는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동에도 적용되고 독서에도 적용되고 공부에도 적용되고 다이어트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QLD와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선택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없으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먼저 새해 목표를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올해는 열심히 살겠다. 이 목표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는 끊기지 않게 살겠다. 이 목표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열심히는 감정이고 끊기지 않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록만 하셔도 됩니다. 당장 큰 행동을 하지 말고 내 하루가 왜 끊기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끊기는 패턴은 늘 비슷합니다. 잠이 부족한 날, 일정이 많은 날, 회식 있는 날, 아이가 아픈 날, 업무가 폭발한 날, 시장이 크게 흔들린 날. 그날은 의지로 버티는 날이 아니라 장치를 믿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장치를 하나씩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 시작을 민망할 정도로 작게 만드십시오. 운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에 헬스장 등록하고 주에 5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에 5번은 목표가 아니라 거의 직업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시장도 보면서 그걸 매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스쿼트 10개, 매일 팔굽혀펴기 10개.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올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은 이것입니다. 정말 피곤한 날에도 10개는 합니다. 10개는 의지가 아니라 자동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승리입니다. 독서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읽겠다. 이런 목표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얕아 보이지만 한 페이지를 펴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책을 펼치면 2페이지가 넘어가고 3페이지가 넘어가고 어느 날은 1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한 페이지는 가능하니까 끊기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바뀝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공부한다. 이건 많은 날에 실패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딱 5분 책상에 앉아서 한 달락만 읽기. 5분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5분을 매일 하는 사람은 한 달 뒤에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2시간을 목표로 잡고 3일하고 끊긴 사람은 한 달 뒤에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 운동을 하게 되고, 독서를 하는 사람이 되면 읽게 되고, 투자를 규칙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규칙대로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주 작은 행동을 끊기지 않게 반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증거를 매일 쌓는 겁니다. 이제 이 구조를 QLD와 TQQQ에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작심삼일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을 매일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둘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견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할수록 규칙이 더 촘촘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내 결점도 확대시키는 확대경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택보다 먼저 하루의 루틴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투자 루틴은 하루에 딱 10분입니다. 더 길게 하려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곤한 날에도 가능한 루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 루틴, 이건 장이 열리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습니다. 첫째, 오늘은 매수하는 날인지 아닌지 한 줄로 정합니다. 둘째, 매수라면 금액을 정합니다. 아니면 관망이라고 적습니다. 셋째, 그 이유를 한 줄로 적습니다. 규칙에 근거해서만 적습니다. 저녁 루틴, 이것도 짧게 합니다. 첫째, 오늘 감정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둘째, 그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었는지 적습니다. 셋째, 실제로는 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이 세 줄만 매일 적어도 투자 습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패턴을 보면 통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실 겁니다. QLD와 TQQQ를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역할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QLD는 중심축, TQQQ는 엔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중심축은 흔들려도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엔진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QLD는 꾸준히 쌓는 자산, TQQQ는 규칙 기반으로 추가하는 자산. 이 기준으로만 가도 충동이 줄어듭니다. 이제 매수 규칙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나는 언제 사야 하느냐, 언제 팔아야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언제라는 말에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타이밍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타이밍보다 횟수와 지속성을 이깁니다. 그래서 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면 행동한다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첫째, 매수는 분할로만 한다. 둘째, 추가 매수는 미리 정한 조건에서만 한다. 셋째, 급등한 날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넷째, 급락한 날에는 당일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다섯째, 큰 결정을 하는 날은 반드시 수면이 정상인 날로 제한한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계좌가 아니라 인생이 먼저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큰 실수의 대부분은 피곤한 날, 불안한 날, 흥분한 날에 나옵니다. 여기서 수면 이야기를 더하겠습니다. 투자를 잘하고 싶은 분들, 특히 QLD와 TQQQ처럼 흔들림이 큰 선택을 하신 분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즉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견디는 능력이 줄고 계획을 지키는 능력이 줄고 당장 마음 편해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손절이든 충동 매수든 과한 몰빵이든 형태만 다를 뿐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 실력은 차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나옵니다. 같은 시간에 눕는 사람은 같은 규칙을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제 1% 성장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바꾸겠습니다. 1%라는 말이 너무 교과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1%는 내일도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줄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환경장치입니다. 환경장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운동을 하려면 매트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둡니다. 독서를 하려면 책을 침대 옆에 펼쳐두고 자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책상을 치워두고 노트를 한 장 펼쳐둡니다. 투자를 하려면 매수 규칙을 핸드폰 첫 화면에 둡니다. 이게 유치해 보이지만 사람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고 손에 닿는 것을 하고 접근이 쉬운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성격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고 아이가 있고
밤에는 피곤하고 그런데도 QLD와 TQQQ를 꾸준히 하고 싶은 분들 기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물 한 컵은 시작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스쿼트 10개를 합니다. 10개는 민망할 정도로 적지만 그 민망함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책 한 페이지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메모장에 한 줄을 씁니다. 오늘 QLD와 TQQQ는 관망 또는 오늘은 정해둔 금액만 분할 매수,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차트를 길게 보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어제 써둔 한 줄을 다시 봅니다. 관망이면 관망, 분할 매수면 금액만 확인. 정보를 더 넣는 순간 감정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줄이고 반복을 늘리십시오. 퇴근 후 아이들 보고 씻고 눕기 전에 딱 3분만 씁니다. 오늘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었는지, 실제로는 무엇을 했는지, 이 세 줄이 쌓이면 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는 흔들렸던 순간에 쓸 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입니다. 지금 불안한 건 가격 때문이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내가 정한 규칙은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한다. 나는 단기 기분이 아니라 장기 구조를 선택한다. 이런 문장을 미리 만들어두면 흔들리는 순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시장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급락이 오면 결국 팔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급락 대응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급락이 왔을 때 규칙을 만들지 마십시오. 급락이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날에 급락 규칙을 적어두셔야 합니다. 급락 규칙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큰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하루에 큰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틀 연속 확인하고 판단한다. 수면이 정상인 날에만 결정을 한다. 추가 매수는 사전에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해도 패닉셀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현금 버퍼입니다. 현금 버퍼는 수익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생존을 늘리는 장치입니다. 특히 TQQQ는 흔들릴 때의 폭이 크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 사람은 공포로 움직입니다. 공포로 움직이면 규칙은 깨지고 계좌는 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현금은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가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으면 속도를 내는 순간 결국 사고가 납니다.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일주일 실행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게 만드는 첫 주입니다. 첫째 날 메모장에 규칙을 딱 3줄만 씁니다. 나는 분할로만 매수한다. 나는 급락한 날 결론 내리지 않는다. 나는 수면이 무너진 날 큰 결정을 하지 않는다. 둘째 날 아침에 물 한 컵, 스쿼트 10개, 책 한 페이지, 투자 메모 한 줄. 이 4가지를 해봅니다. 성공 기준은 이것입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셋째 날 저녁에 3줄 기록을 합니다. 흔들렸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넷째 날 환경장치를 하나 붙입니다. 운동 매트는 눈에 보이게, 책은 침대 옆에, 투자 규칙은 휴대폰 첫 화면에. 다섯째 날 아주 짧은 보상을 붙입니다. 이 보상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루틴을 했으면 따뜻한 샤워를 길게 한다. 내가 오늘 기록을 했으면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는다. 뇌는 보상이 있어야 반복합니다. 보상은 사치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여섯째 날 실패했을 때의 복구 규칙을 만듭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끊깁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게 아니라 끊겨도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합니다. 하루 못했으면 다음 날은 무조건 아주 작게 다시 한다. 10개도 못했으면 스쿼트 1개만 한다. 한 페이지도 못 읽었으면 책 표지만 만진다.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복구장치입니다. 복구장치가 있으면 작심 3일이 작심 365일로 바뀝니다. 7째 날 내 기록을 다시 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날에 흔들렸는지, 어떤 시간대에 무너졌는지, 내가 제일 취약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 규칙을 한 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있는 날은 관망으로 고정한다. 예를 들어 밤에는 차트를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면이 무너진 날은 매수 버튼을 금지한다. 이 과정을 한 달만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큰 목표가 없어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끊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끊기지 않는 사람은 투자에서도 강합니다. 끊기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서도 강합니다. 끊기지 않는 사람은 커리어에서도 강합니다. 결국 인생은 재능보다 지속성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체력이 없다. 나는 바빠서 못한다. 그 말이 사실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시간을 내지 마시고 시간을 바꾸십시오. 이미 하는 행동에 붙이십시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스쿼트 10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내릴 때 책 한 페이지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눕기 전 휴대폰을 집어드는 대신 규칙 3줄만 봅니다. 이렇게 기존 행동에 붙이면 새 습관은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면 지속이 생깁니다. QLD와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시간을 더 쓰지 마십시오. 대신 매수와 매도 결정을 하는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계획이 깨집니다. 그래서 보는 시간은 짧게, 결정은 느리게. 이 원칙이 레버리지에서 생존을 만듭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QLD와 TQQQ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선택하셨다면 수익률보다 먼저 나를 지키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구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면, 작은 루틴, 기록, 분할, 현금 버퍼, 결론을 미루는 규칙, 이 6가지가 전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한 줄만 쓰십시오. 나는 내일도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게 쓰십시오. 내일은 물 한 컵, 스쿼트 10개, 책 한 페이지, 투자 메모 한 줄. 이 4가지면 됩니다. 이 4가지는 인생을 바꾸는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는 끊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뀌는 날은 갑자기 열정이 폭발하는 날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뀌는 날은 아주 작은 행동을 아주 피곤한 날에도 그냥 해낸 날입니다. 그날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작심삼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다. 그 순간부터 QLD와 TQQQ도 운동도 독서도 커리어도 전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결심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올해는 구조로 가십시오. 조용하게, 작게, 끊기지 않게. 그게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